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캄비르 대 아약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캄비르는 시타르트를 상대로 1대2로 패했습니다. 아직도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득점력에서 신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죠. 최근 5경기에서 캄비르가 기록하고 있는 골은 2골에 불과합니다. 사실 캄비르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 홈에서는 점유율이 평균적으로 55%에 가까워질 정도로 자신들이 공을 잡고 공세적으로 나서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올 시즌 공격 효율이 리그 최하위로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약점인 수비 불안과 겹치면서 성적이 최하위권으로 추락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지난 경기에서 한 골을 넣으면서 나아지기는 했지만 지난 경기까지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에서 10골 이상을 손해보았고 문제는 아약스를 상대로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점유율 확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약스가 공격진 부진으로 인해 침체에 빠졌던 적도 있었지만 지난 경기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데다 결과가 좋지 못하던 경기에서도 늘 경기력에선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아약스는 슈로더 감독을 경질하고 첫 경기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상대가 하위권인 엑셀시오르였다는 점을 감안했지만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공격력이 오랜만에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서 언급했듯이 부진한 결과를 내던 경기에서도 매 경기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당장 1대1로 비겼던 볼렌담 전에서도 슈팅을 31개를 기록했을 정도죠. 캄비르전에서도 비슷하게 압도적으로 상대 라인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고 공격적인 성과도 지난 경기에서 불이 붙은 모습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 물론 높은 라인으로 인해 실점 리스크를 어느 정도 지는 것은 사실이죠. 올 시즌 승격한 볼렌담과 엠멘에게도 무실점을 기록하는 데 실패했고 어느새 3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기록하면서 후방은 다소 흔들리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캄비르의 공격 효율이 최악 수준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수비보다는 공격에서 기대를 걸어보는 편이 더 낫다는 평가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아약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드디어 답답했던 공격의 혈이 뚫리는 모습이었고 부진하던 경기에서도 결과와는 별개로 항상 압도적인 경기 양상을 만들었습니다. 공격 효율이 아주 떨어지는 캄비르가 변변한 공격 찬스를 잡는 것도 어려울 것이 유력한 상태, 핸디캡 승리도 과감하게 점쳐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페에노르트 대 에인트호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에노르트는 트벤트의 높은 수비 라인을 뚫지 못하고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위트레흐트가 알크마르와 비교준 것이 다행이었고 1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난적인 아인트호벤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페에노르트의 전술은 아약스와 상당히 비슷한 편이죠. 골키퍼는 롱볼을 지향하고 센터백에게 공을 내주고 천천히 빌드업을 해주는 타입입니다. 아인트호벤이 지난 시즌에 비해 압박 강도를 줄였다는 점은 페에노르트 후방에 자유도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하나 공을 가진 선수에게는 강하게 압박을 들어가는 타입이라 중원의 온더볼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다행히 페에노르트의 온더볼 능력은 리그 최상위권은 아니어도 상위권 정도는 되죠. 득점력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는 있을 것, 수비 시에는 공을 가진 상대를 순식간에 에워싸면서 선택지를 돌파로 한정시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문제는 아인트호벤에는 압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온더볼 귀신들이 산재하다는 점, 학포가 떠났음에도 아인트호벤이 득점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온더볼 강점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아인트호벤은 아인트호벤도 이 경기를 잡아내야 할 의미는 충분합니다.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위해서 무조건 상위 이 팀과의 승점 차이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해서 무조건 2위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게 된다면 촘촘한 에레디비지의 순위표를 감안하면 그대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고 페에노르트의 순간적인 역압박에 고전하기는 했지만 앞서 언급했던 온더볼 능력을 이용해 꽤 훌륭한 성과를 냈죠. 자신들의 홈에서 4골을 넣으면서 상대 수비를 꽤 잘 공략했던 것, 최신 전술에 민감한 신인 감독답게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오버로드 투어 아이솔레이션 전술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온더볼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어그로를 끌면서 압박을 유도하고 넓은 공간이 있는 반대로 전환하는 것도 쏠쏠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반 니스텔로이 감독도 압박을 중요시하지만 전임 감독 슈미트처럼 90분 내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아인트호벤의 압박은 공을 가진 선수들에 한정되는 편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편. 다만 이로 인해 상대 후방에서 원활한 빌드업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고 후방에서 롱킥을 다이렉트하게 뿌리는 팀에게 발목을 잡힌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페에노르트의 역압박을 아인트호벤이 꽤 잘 공략해낸 바 있고 페에노르트도 아인트호벤의 압박이 지난 시즌에 비해 다소 라인 아래로 한정된다는 것이 공격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승부에서는 페에노르트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인트호벤이 지난 시즌과 달리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빈도가 줄어 롱킥과 중앙 빌드업 등 자유롭게 자신들이 원하는 공격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난타전 흐름도 염두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고어헤드 대 네이메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어헤드는 침체가 꽤 진행된 모습인데 알크마르와 아인트호벤을 연속으로 만나 패한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발바이크에게도 패배하면서 3연패의 늪에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고어헤드의 약점은 수비, 다만 홈에서는 상당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홈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진입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7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홈에서 10경기 27점으로 좋은 스탯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는 1-3위 팀에게 도합 13실점을 내준 탓. 만약 이를 제외할 경우 7경기 7실점으로 경기당 한 골로 수비 스탯은 훨씬 좋아지죠. 물론 네이메언에 비해 공중볼 경합 능력에서는 크게 뒤지고 있기 때문에 실리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고어헤드가 열세인 것은 사실 중앙에서 뭔가를 만들어줄 로맨스도 없게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홈에서 그나마 공격적인 스타일로 나서기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슛패스보다는 크로스 위주로 공격을 시도하기 때문에 정교함을 바라기에는 어렵습니다. 네이메어는 페에노르트에게 0대2로 패한 것을 제외하면 순항하고 있는 상태, 라인을 낮추고 대응하면 최상위권들의 팀들도 뚫기 어려워하는 유형의 팀으로 수비적인 장점이 아주 훌륭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더욱 보수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더 뚫기 어려운 방벽을 구축합니다. 그나마 중원 빌드업 시퀀스가 좋은 아인트호벤과 페에노르트가 공략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올 시즌 7위 이하의 팀들 중 네이메언을 상대로 홈에서 멀티 득점에 성공했던 팀은 없었습니다. 공중볼에도 강한 타입이라 실리적인 운영의 팀은 더욱 공략하기가 어려운 팀입니다. 물론 네이메언도 의도적으로 저득점 양상을 만들기 때문에 공격력이 장점인 팀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홈에서는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원정에서는 승격팀 볼랜담을 4-1로 잡은 것을 제외하면 멀티 득점 자체가 없었습니다. 측면에서 천병 역할을 해주는 매터손도 부상 중이라 전방의 날카로움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이메언이 원정에서는 더욱 보수적으로 나서면서 수비에 힘쓰는 편이고 고어헤드도 최상위 팀에게 당한 것을 제외하면 안정적인 수비벽을 구축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두 팀이 서로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고 롱볼 비중도 꽤 높을 것임을 고려하면 공중볼 능력에서 앞선 네이메언이 괜찮은 성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